네, 2022년 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영부인의 피라미드 비밀 관광과 케이나안 자주포의 빈혈 수출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2월 3일자 흥미로운 특종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에 갔을 때 몰래 피라미드 관광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청와대는 뭐라고 우리 기자가 확인하니까 이집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공식 일정이에요. 비공개 공식 일정이랍니다. 이게 말장난인데 그래서 알리지 않았다. 이집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비공개 공식 일정이다. 공식 일정입니다.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아닙니다. 요게 교묘한 말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중에 책임치고 들어가면 공식 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공개였다. 비밀은 아니었다 하면서 왜 공개하지 않았냐를 피해가게 되죠. 이거 당연히 밝혔어야 돼, 안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중동 갔다 와서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았죠. 이유가 쭉쭉 드러납니다. 동아일보가 여러 명의 외교 수치탕에 확인했네요. 김정숙 여사,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봤다. 경호팀이 수행했다. 1시간 정도였다. 두 분이 머무는 호텔에서 피라미드까지는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차로 30분일까? 헬기일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평화대의 변명, 피라미드에 다녀온 건 맞지만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이집트의 목적이죠. 이집트 측이 요청에 가게 된 것. 그랬으면 이집트는 이거를 공개를 해야죠. 이집트는 대한민국 영부인이 피라미드에 왔습니다 하고 자기네 홍보 사이트에 올려야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감출 수도 없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한 거죠. 네. 비공개 일정이라 양국 언론에 이집트와 우리한테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웃기고 있네. 이집트의 목적이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김 여사를 초청했다는데 어떻게 공개하지 않아? 공개되지. 이건 둘이 돈을 주고 했는지 어쩌고 했는지 우리 측 요청인지 맞췄다는 얘기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죠. 북한학과. 그리고 국힘당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김혜경이나 정상회담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용도로 악용하는 김정숙 여사나 도끼 개낀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역시나였다. 재벌을 개 주겠는가. 중동 송방은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치우기 위한 조랩 여행이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순방하는데 굳이 영부인을 동행한다고 해서 이상했다. 중동 국가에서는요, 이 여성들이 크게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요, 동부인 행사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저도 처음엔 다 젠틀맨, 레이디 앤 젠틀맨에서 다 이렇게 여성들을 우대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유럽과 미국에서의 동부인 행사는 전장에 다녀온 군인들을 위로할 때 그 가족들도 남편이 못 돌아올 수 있고 고생했기 때문에 동부인 행사를 한 데서 유래한 거지 원칙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물론 여성이 전쟁터에 갔으면 여성 중심으로 되는 건데 남자들이 갔기 때문에 남자 위주의 행사인데 그 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부인이 됐던 거죠. 이게 무슨 절대적인 국제적인 룰인 줄 알고 있는데 웃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국빈 방문이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근식 씨, 군방 기간 동안 김 여사의 일정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가? 코로나까지 극성이고 대통령이 자가격리인지 청와대 누가 걸렸다고 보도는 했었는데 그런데도 굳이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마는 김 여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17일 날 UAE에 갔을 때 아부다비로 예멘 반군 후티가 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무인기가 날아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드로 막았다라는 디펜스 뉴스의 보도가 있었고 순항미사일도 요격했답니다. 그러나 자폭 무인기는 들어와서 터졌기 때문에 3명이 숨졌습니다. 전쟁터, 굉장히 위험한 데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갔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갔다 온 거를 기자회견을 안 하려고 했나 그랬더니 그뿐만이 아니네요. 영부인
비밀 관광을 숨기고 싶었던 거군요. 이 좌파들이 원칙을 참 어깁니다. 그럴듯하게 자기는 원칙주의자인 척 하지만 공격할 때는 자기들은 집권하면 더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재인처럼. 제가 썼던 옛날 기사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벌써 10년, 13년이 됐네요. 2009년 6월 달에 쓴 주간동화 기사입니다. 이재정, 그때는 이미 지나간 얘기죠. 2007년, 제가 그때 2007년 이야기를, 2년 전 이야기를 썼으니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도를 넘은 문중사랑 기사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1월 29일, 북한의 통전부상 김양건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아주 그를 환대했습니다. 이재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보 노선을 견지한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다 통일부 장관이 됐죠. 그리고 이분은 경주 이씨 76세 손입니다. 이런 경주 이씨 중에 고려 말에 대학자인 이재현, 익제 이재현 선생이 있습니다. 시조로부터는 52세 손이 되는 분인데 그 집안에 그분을 중시조로 한 그 집안이죠. 그래서 경주 이씨 중에서도 이들은 익제공파로 불리는데 이재현 씨, 이재정 씨가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재현 선생 묘소는 북한 개성시 장풍군 신탐리 서원동에 있습니다. 자, 이재정 씨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익제공파 사람들이 이재현 선생 생가도 가보자. 생가는 개성시 선죽동, 선죽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죠. 그리고 묘소를 가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 통일부 장관이 직원을 시켜서 북측에게 알아보라. 여의치 않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통일부 간부가 이북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양건이가 통전부상이 한국에 왔는데 이재정 장관이 아주 환대를 합니다. 진보 인사라서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두 달 뒤인 2008년 1월 24일 이재정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 직원 6명, 통일부가 6명의 장관이 포함된 장차관단을 이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정부 주요 요인들을 이끌고 개성공단 견학 행사를 가집니다. 이때 이재정 장관이 몰래 빠져나와서 이재영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2월 12일 익제공파 대종회 소속 200여 명이 1박 2일로 개성을 방문해 익제 이재현 선생 묘소를 참관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구했습니다. 그때 문중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개성에서는 1차 남북 도로 분과위원회 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 간부가 빠져나와 익제공파 사람들 200명을 이끌고 묘소를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북한 모기관, 통전부겠죠. 간부 10명이 나와 이들을 안내하고 감시했겠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온 다음에 이재정 씨는 비밀로 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찾아내서 썼던 겁니다. 저 취재를 했었죠. 그래서 익제공파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현대아사를 통해 개성을 방문했고 익제 선생 묘소를 참관한 건 맞다. 사진까지 제가 구했으니까. 그런데 도움을 준 거는 북한의 민협이다. 이재정 말을 피해갔죠. 이재정 씨 측도 그건 맞다라고 시인을 했지만 장차관단 회의할 때 자기 혼자 몰래 빠져나와 익제 선생 묘소를 간 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에 민감한 게 좌파들입니다. 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2월 1일 날 우리 방위사업청이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조 원어치 가량 되는 거를 이집트에 수출하게 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숨어 있다가 나왔죠. 이번 계약은 K9으로서는 최대 수출 규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한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 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으로 공개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아직도 기자들이 출입 못합니다.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9 자주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쇼를 했잖아요. 이집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 이루지 못하고 오고 계속 논의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강은호 방사촌장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이번에 하게 한 거죠. 이게 쇼인지 뭔지
웃기는 거죠. 방사청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과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 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막바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하고 문비 요청가를 띄우고, 그러나 이제 협상이 결렬됐죠. 대통령끼리. 그때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지 말고 건전하게 협상에 임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협상하라 라고 했답니다. 그 어쩌고저쩌고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SBS의 김태훈 기자가 조금은 좀 문제성 있는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요즘 새로 뜨는 국방 전문 기자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수출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왜? 방사청은 자랑하는데 정작 돈을 벌게 된 하나 디펜스는 보도자료 한 장 안 내는 게 이상하다. 그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 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했을까? 이상하다 라고 알아봤더니, K9 값을 대폭 깎아줬구나. 그리고 하나 디펜스는 이 수출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이집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국 수출입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지원하는 건데, 그 은행이 이집트에 차관을 주면 이집트가 그 차관으로 우리 무기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디펜스는 수은으로부터 돈만 받으면 되는데 이집트는 빌려갔죠. 그 돈을 갚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집트는 돈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 근래 몇 년 수출이 안 되고 있죠. 터키도 안 되고 뭐 체코도 안 되고. 왜 그러느냐? 다 돈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원전은 갖고 싶은데 우리나라 원전이 제일 싸고 좋습니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차관 달라는 거잖아요. 차관 줄 수 있어요. 근데 갚을 걸 자신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서 3, 4%까지만 얼마 전만 해도 1, 2%였잖아요. 신용등급 AA-. 우리가 이자율이 올린 건 미국이 올리니까 따라올라 그렇지. 이런 나라들은 이자가 10%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차관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절에 경제 발전을 했는데 그게 전적으로 박정희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박정희 같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전 팔고 싶으면 니네 수출입은행이 우리한테 차관 주면 사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니네들이 벌어서 여기서 몇 년 동안 전기값 받아가라. 불확실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가 바보입니까? 불확실하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질질 끌면서 해봐라 하자 그랬던 건데, 이걸 문재인이 나서서 우리 수출입은행이 턱 빌려주게 해놓고 한 겁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음 정권의 책임이라 이거죠. 이것을 취재하니까 한 수출 대금의 80% 이상을 우리 수은에서 빌려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대출 규모하고 이자율, 상환 시기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국회가 정상적이라면 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빈혈 수출이라고 제가 제목 붙인 이유입니다. 방사청 답변은 WTO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 공개는 안 된다. 아니,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 쓰는 돈이 우리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게 많은데, 정부 예산 지원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우리 세금을 쓰는데 국민한테 공개를 안 해? 이런 도적놈들이 있나요? 방사청 관계자들도 내가 아는 한 내기로는 이런 수출은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집트가 이런 조건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도 수출 안 하려고 철수하고 뭐 성의를 안 보였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덜컥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김 여사가 피라미드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때 가서 타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니까 갔다 온 거를 비공개로 하자. 이집트 측에서는 꽃놀이 패잖아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 오세요. 대신에 헐값이 주세요. 여사님 관광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 관광한 사진은 우리가 홍보용으로 쓰겠습니다. 와, 꽃놀이 패지. 근데 이게 공개 안 할 수가 있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권 바뀌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사진도 있고 증언자. 그러니까 슬쩍 공개하는 거죠. 동아일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 공개하느냐? 이 K9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발표를 했는데 까보니까 이게 헐값이고 우리로서는 돌려받을지. 우리가 옛날에 북방정책 한다고 노태우 정권 때
소련한테 돈 빌려줬다가 아직도 못 받고 나중에 파리 협정에 따라서 퉁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제 무기 몇 개 받아갖고 북한이 쓰는 무기랑 같으니까 적 전술 연구하는데 좀 쓰긴 했고, 일부 우리가 이스칸데르, 우리 이제 현무 미사일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 때 기술을 좀 쓰긴 했지만, 네, 이런 겁니다. 그 북한한테 지금 빌려줘서 못 받은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김대중, 노태우, 노무현 이런 정권들. 야, 이거 막 빚을 자기 돈이면 절대 이렇게 안 써요. 자, 제 얘기는 뭐냐? 제가 공작이라는 책을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공작은요, 사람을 속이고 막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죠? 대공작은 크게 노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세요. K9 싸게 팔아주세요. 당신네들이 차관 주세요. 싸니 잘해주세요. 그러면 살게요. 피라미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피라미드 관광시켜주고, 대통령은 새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김 여사 가고 싶죠? 이렇게 해서 그 들뜬 마음을 이용하는 게, 이게 큰 공작입니다. 이런 공작으로 김정은이 크게 빚엿을 먹였던 게 하노이 노딜입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에 걸리네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당신 산소 보고 싶으세요?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장차관도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친북화시키고, 이게 공작이죠. 그래도 양심은 있고,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은 전쟁터도 누비셨고 피라미드도 보셨습니다. 결국은 김정숙을 위한 김정숙의 해외 순방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